체인소맨 레제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막 댓글로 골방님 이번에 진짜로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실 때만 해도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랑 비슷한 말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듣고 그래요? 그럼 한번 보죠 뭐 하고 믿었다가 솔직히 무한성편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고, 또 그냥 제 느낀 그대로 실망을 했다고 하니까 또 그거대로 굉장히 욕을 먹어가지고 그게 약간 솔직히 좀 트라우마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팬심에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 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추천해 주셨으니까 한번 보러 갈까? 왜냐하면 평소에도 체인소맨 좀 재밌게 봤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번에는 큰 오해를 해버렸더라고요. 정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단한 작품이 하나 나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 몇 년 사이에 봤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중에서는 솔직히 뭐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고민의 여지가 1도 없이 그냥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고트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극장에 가서 반드시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체인소맨 안 봤다, 그게 뭔데 씹더가, 뭐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보세요. 체인소맨 TV판 1기가 12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분으로 따지면 240분, 총 4시간 정도가 채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다 보시면 이번 극장판 이야기를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시간 투자할 가치가 진짜 있어요. 저 믿고 정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석골방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냐,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연히 좋은 점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종료해 주시거나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이번 체인소맨 레제편, 저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체인소맨 버전의 윈터 솔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두 작품이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윈터 솔저랑 레제편이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두 작품은 전체 세계관에서 그냥 중간 과정 하나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작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작품인데, 그런데 정작 윈터 솔저도 그렇고 이번 레제편도 그렇고요, 작품을 보고 나면은 이게 마치 독립적인 작품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완결이 나 있어요. 그런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제편 이야기가 끝난 이후로도 사실 체인소맨 전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제편을 보고 나면 말이죠,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체인소맨에서 파생된 작품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단독 작품으로 존재를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완전하게 완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류의 극장판들은 그 다음 에피소드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뭐 보통은 요새 극장판이랍시고 내놓은 것들을 또 잘라가지고 그냥 TV판으로 재방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뭔가 단독 작품으로서 제대로 이제 끝맺음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극장판을 만들 때부터 우리들의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거 다음에는 더욱더 강한 적이 나타날 테니까 기대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성을 주는 느낌으로 되게 애매모호하게 엔딩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레제편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기서 작품이 끝나버려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겠다,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마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단독 작품으로서의 완결성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윈터 솔저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그 세계관의 설정들을 본편에서 빌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윈터 솔저를 보고 있으면 이거는 좀 다른 어벤져스랑은 좀 다른 결의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단독 작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느껴질 만큼 아주 독보적인 완성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두 작품이 닮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인소맨으로 그려낸 윈터 솔저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레제편 당신 봤어 안 봤어? 리뷰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댓글 남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구독자 선생님들의 그 크고 깊은 뜻을 제가 보고 나서야 비로소 헤아리게 됐습니다. 정말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요, 작품의 메인 테마가 되기도 하는 그 시골지 도시지, 그 테마를 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시골쥐 도시쥐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골쥐는 조금 일상이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대신 도시쥐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수 있고 도파민 뿜뿜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위험한 도시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너는 뭐를 선택할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레제가 덴지한테 야, 너는 시골쥐랑 도시쥐 중에 어떤 삶이 더 좋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덴지가 나는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도시쥐 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은 레제가 나니 소래 뭐 이러면서 웃고 자기는 시골쥐가 더 좋다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대화는 결말에 대한 은유로 보시다시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레제도 지금처럼 위험한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었다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게 마지막에 가서야 뒤늦게 밝혀지죠. 그래서 이 시골쥐 도시쥐 비유 자체도 굉장히 좀 세련됐고 아련한 느낌을 줬지만 저는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 연출하는 방식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이 그랬냐면은 만약에 이 도시쥐 시골쥐 테마를 레제의 입을 통해서만 표현을 했었다면은, 연출을 했었다면은 사실 저는 지금처럼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옛날 우화를 통해서 작품 속의 상황을 은유를 하는 건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기발한 기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레제 편은 그거를 천사의 악마인 엔젤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레제의 마지막 최후를 결정짓는 인물도 다름 아닌 엔젤이잖아요. 왜냐면 엔젤이라는 캐릭터는 그 사과에서도 되게 강력한 클래스 랭크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전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게을러서 문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골쥐 도시쥐의 그 테마, 그 딜레마를 표현하기에도 살리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케이스의 캐릭터죠. 그래서 만약 다른 캐릭터가 이 테마를 꺼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키처럼 목적의식이 분명한 인물이 이 시골쥐 도시쥐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은 솔직히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우화를 통해서 좀 테마 있는 연출을 하는구나 라고만 느껴져서 좀 어색한 느낌이 강했을 텐데, 이 엔젤이라는 캐릭터는 실제로 게으른 성격이라는 이 시골쥐스러운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또 최성희의 전투 능력이라는 도시쥐스러운 특성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표현하기에는, 이 딜레마를 입으로 발화하기에도 굉장히 맥락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들이요 굉장히 세련되고 깊이감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를 이렇게 한눈에 조망을 하고 능수능란하게 조절을 하고 있다는, 장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인소맨이 지금 만화책에서는 2부 파트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재밌게 봤었던 룩백도 그렇고요, 이번 레제편도 그렇고 확실히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력 자체는 굉장하다. 이분이 흑화만 하지 않으면 좀 좋은 작품이 계속 나올 텐데 일단은 기본기가 발휘되는 순간에서는 작품이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지 만화책이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평가절하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냥 뭐 한국을 따질 것도 없고,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요즘에 개봉하는 웬만한 영화들보다도 훨씬 더 영화적인 모습, 영화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유명 감독이 연출을 했었다면 훨씬 더 고평가를 받기에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서브컬처 특유의 미학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이 레제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평소에 제 뭐 성향이나 그 취향 같은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이런 조금 남자 주인공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호감을 표시하는 이런 유형의 서브컬처 감성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감성을 내세우는 작품들에서 그 적지 않은 작품들이 오타쿠 너네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럼 원하는 대로 너네들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 팔아줄 거지? 오케이, 뭐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전체적인 작품성을 만드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예쁜 여자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한테 이유 없이 막 호의를 보이는 그런 연출이 나오면 일단 저는 솔직히 거부감부터 든단 말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 현실의 인간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저도 100%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야 덴지야, 그 애는 너무 예뻤잖냐,
에서 그 애를 맡고 있는 그런 미인 캐릭터가 이 남주에게 밑도 끝도 없이 호의적이고 모든 걸 다 맞춰주는, 남주의 모든 판타지를 다 이뤄주는 그런 연출이 일단 등장을 하면은 일단 그게 너무 일실적으로 느껴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저한테는 솔직히 제 개인 취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싫다는 감정이 일단 먼저 든단 말이죠.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번 레제편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싫다는 느낌만 들진 않았어요. 물론 그런 좀 거부감정이 완전히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크게 너무 싫어, 평소 서브컬처처럼 너무 싫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신기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확실히 그게 연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덴지의 유머가 1차적인 방어막이 되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주인공인 덴지 자체가 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제가 솔직히 맨날 가슴 타령이나 해대는 것도 조금 본편 볼 때도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작품은 그런 여미새 감성을 내세우는 게 되게 뻔뻔합니다. 오히려 약간 정면으로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그거였는데, 야, 내가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랑 네가 그 총의 악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랑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따져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서 띵 하면서 오히려 납득을 하게 돼버렸다고 할까요? 약간 되게 신선한 연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완전히 그냥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 얘는 그냥 미친놈이구나. 그래서 작가는 덴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여성을 향한 결핍을 그 씹덕 감성으로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감성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진짜 얘를 완전히 미친놈으로 그려가지고 나사가 빠져있는 액션 활극을 그리고 싶었던 거구나가 바로 이해가 돼가지고 저는 오히려 납득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미새 연출의 의도는요, 이번 레제편에서도 상당히 유머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레제한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덴지 혼자서 김칫국을 마시면서 정말 힘들다, 나는 마키마 센파이와 레제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되도 않는 고민을 엄청 비장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우습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체인소맨이 일반적인 서브컬처 작품처럼 여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품거나 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판타지를 애니 세상 속에서 이 대리충족하려는 그런 일반적인 욕망을 보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거를 웃긴 방향으로 풀어내고 있으니까 저 같은 이런 열선비 같은 사람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서브컬처에 대한 거부감이 1차적으로 성세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제가 덴지한테 조건 없는 애정 공세를 막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볼 때에도 작품은 뭔가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풍기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랬냐면은 뭐 처음부터 그렇죠. 공중전화 박스에 갑자기 레제가 뛰쳐 들어오면서 덴지한테 엄청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요. 뭐 덴지가 카페에 진짜로 여미새 감성으로 진짜 찾아오니까 바로 옆자리에 앉아버리면서 들이대는 것도 그렇고, 또 한밤중에 학교 수영장에서 그 쓸데없이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면서 덴지를 막 본격적으로 유혹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게 단순히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으니까, 저런 유혹의 레벨이 아득히 넘어가서 과잉이 되어버리니까 쟤한테는 좀 뭔가가 있다, 쟤도 좀 정상이 아니구나, 이 덴지가 뭐 성욕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것처럼 레제 쟤도 좀 정상이 아니구나, 쟤한테도 뭔가 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세세한 디테일들 덕분에 이게 전형적인 서브컬처 감성으로 다가오지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되게 거부감이 덜 들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전개 자체도, 이후에 이어지는 전개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연출로 레제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레제라는 캐릭터의 그 모해모해한 디자인이나 서브컬처스러운 성격까지도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감각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작품이 표현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또 매력적으로 만들 줄 알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창작을 하고 싶어, 나도 체인소맨 같은 거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레제라는 모해한 캐릭터를 내세워서 주인공의 환심을 샀다가 주인공의 뒤통수를 치는 전개를 만들어서 약간 충격을 주자라는 이런 플롯을 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애초에 서브컬처적인 지향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 레제의 그 모해함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창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진짜 영화적인 문법밖에 소화를 하지 못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든 창작자들은 서브컬처에 어울리는 캐릭터도 서브컬처스럽게 매우 잘 모해하게 소화를 해낼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비틀어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영화의 기법으로도 잘 풀어내는 방식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서브컬처와 메인스트림 영화 양쪽을 다 아울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구나, 그런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봤습니다. 거기다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클라이막스의 전투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광기에 빠져가지고 액션을 벌이는 걸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덴지를 나사 빠진 캐릭터로 설정해 놓은 효과가 여기서 제대로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사실 뭐 이런 류의 광기 넘치는 액션씬은, 이런 톤을 가지고 있는 액션씬은 제가 영화 관람 인생을 전부 다 통틀어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밀어놓더라도 일단 독창성의 영역에서만큼은 정말로 좀 전무후무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작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편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이야기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또 후속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파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깔끔하게 완결을 내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재밌게 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개봉작마다 좀 실망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은 약간 저를 영화 까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감상을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체인소맨 레제편 평점은 이렇고요. 기회가 된다면 상영이 종료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보러 갈 의향이 확실하게 강하게 있을 정도로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했던 액션씬이랑 레제가 최후를 맞이하고 그 덴지가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시퀀스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극장에 갈 의향이 있을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